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이번 주말까지는 봐준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빨리 도망가라. 그렇지만은 그 다음 날부터는 안 가면 죽는다. 라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어디서? 헤르손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는 도저히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전선에서도 특히 돈바스 전선에서도 완전히 지금 기력이 다 빠져서 앞으로는 공수가 전환될 것이다. 즉 공격이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고 수비를 하는 측이 러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를 먼저 보면요. 전일 대비 150명의 러시아군을 추가 사살해서 총 3만 9천 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4만 명이 눈앞에 있네요. 전차 전과는 없습니다. 뭐 어딘가에서 세게 붙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장갑차 8대 격파, 차량 22대 격파인데 차량이 이렇게 오늘 조금 평소보다 많은 것을 보면 지금 기차로 인한 열차로 인한 보급이 철도가 다 끊겨서 지금 안 되죠. 그래서 또 탄약고도 전방 추진 탄약고를 이제는 다 파괴돼서 못 만들죠. 그래서 아주 깊숙한 후방에서 트럭으로 탄약을 보급해주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차량이 한 22대 격파된 것으로 봐서 어딘가에서 보급부대가 후속 군수지원부대가 장비를 싣고 또 탄약을 싣고 병력을 싣고 가다가 한 부대 자체가 소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야포 내문 격파, 무인 항공기 세대 격추를 한 이런 전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 영국이 M109 자주포 20문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M109 자주포는 우리 한국이 지금은 개량해서 완전히 그냥 뭐 첨단 자주포가 돼버린 K55A1 자주포죠. 그 원형인 K55, 그 K55 자주포가 M109A2 버전인데 그러니까 완전 수동 자주포입니다. 치장물자로 가지고 있던 거 이거 20문 주기로 했고 또 L119 개림포인데 이거는 105mm 경량 화포예요.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M101 같은 이런 아주 구형 개림포는 아니고요. 약간은 신형 그에 비해서는 신형 개림포인데 이거 36문 해서 총 56문의 야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발표가 나왔고 영국과 캐나다 정보기관이 러시아가 몇 주 내에 작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왜? 여력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ISW, 즉 미국 전쟁연구소죠. 러시아가 공세 재개 선언 이후에도 활동이 거의 없다. 이것도 좀 이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럽 각국이 개전 후에 러시아 스파이 400여 명을 그동안 체포를 했고 구금을 하든지 추방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미 상원이 러시아의 전범 행위에 대해서 대량 학살 규정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미 상원이 이렇게 발의를 하면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고소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고소를 받고 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국제 형사재판소 소관이 되어서 전 세계 어디에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이 푸틴 입장에서는 기가 찬 그런 상황이 오네요. 자, 러시아가 바흐무트, 세베르스크 등에서 제한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데 실패했다. 능력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러시아가 바흐무트 일대에서 병력과 물자 재보급을 찔끔찔끔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트럭들 좀 들어가다가 폭격맞고 다 실패해서 보급을 못 해줬다. 큰일 났네요. 바흐무트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러시아 부대 보급을 못 받아서. 자,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3면을 포위하고 대공세 준비 완료했다. 이거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도보 그리고 손수레로 헤르손 대교에서 보급품을 수송하고 있다. 이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대교에 포격으로 그냥 구멍을 뻥뻥 뚫어버렸죠. 그래서 이 구멍을 뚫다 보니까 여기에 트럭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이런 그 도보로만 다닐 수 있는데 여기다가 손수레, 즉 우리가 리어카라고 부르는 그 손수레 같은 거에다가 보급품 싣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여기다가 완전히 깨트리지 않고 구멍만 몇 개 내놓고 차량이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거 우리의 최대한 선이다. 그러니까 빨리 걸어서 도망가라
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남부 지역에 추가 대공습을 해서 8개소의 러시아군 어떤 핵심 시설들이 초토화가 됐는데, 그래서 헤르손 남부 지역으로 계속 포격을 퍼부으면서 러시아군들이 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서 헤르손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군을 지속적으로 고립시키고 있고,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교량을 완전히 구멍을 내서 걸어서밖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자, 그리고 헤르손에서 파르티잔들이 활동이 격화되고 있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들이 곧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제 기분 좋죠. 그래서 곳곳에서 화염병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동영상을 보면 그냥 러시아군들 서 있는데도 화염병 양쪽에 들고 막 그냥 와서 그렇게 해서 못 던지고 잡히든지 아니면 던지고 가버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과감하게 이제는 작전을 하고 있는 파르티잔들이다 라는 이런 전선 상황을 두고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7월 16일 공세 재개를 선언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전쟁은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큰 소리치던 러시아군.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돈좌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각 7월 21일까지 몇 번의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작전만 수행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러시아가 이뤄낸 성과는 거의 없다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워싱턴 DC 시각 7월 21일 저녁 정례 브리핑에서 평가했습니다. ISW는 러시아는 7월 7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공식적으로 작전 중단을 선언했었는데, 작전 재개를 선언한 이후 전선의 러시아군은 작전 중단 시기와 비교해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러시아군의 활동이 극도로 약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ISW는 러시아는 슬로반스크 북서쪽과 세베르스크 지역, 바흐무트 지역에서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했으며, 특히 슬로반스크 일대 러시아군은 작전 중단 기간 때보다 더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러시아는 슬로반스크나 바흐무트 그 어느 지역도 점령하지 못할 것이고, 그 상태에서 군사적 충돌은 정점을 찍고 끝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ISW의 이 같은 평가는 러시아가 지난 작전 중단 기간 중 충분한 전력 재정비를 거의 하지 못했고, 주력 부대 상당수를 귀환시키는 등 추가적인 공세 작전은커녕 현상 유지도 어려울 정도로 전투력이 와해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신트 소식통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열흘간 돈바스 지역에서만 최소 25개 대대 전술단을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지움 리만 일대의 제1근위 전차군과 바흐무트 일대의 제8연합군은 예하 BTG가 대부분의 병력과 장비를 잃고 전투불능 상태에 빠져 철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런 위축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전선의 병력을 더 늘리면서 대단히 공세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만간 돈바스 전선에서의 공수가 바뀌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관측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달리기를 열심히 하다가, 오래 달리기 열심히 하다가 막 숨이 그냥 여기까지 찼는데 그래도 계속 달리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좀 쉽니다. 쉬고 나면 다시 또 일어나서 뛰려면은 그냥 차라리 안쉼만 못하는 더 힘든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아마 지금 러시아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쉬기는 쉬었는데 그 쉴 동안 병력, 장비, 물자, 컨디션 전부 다 이렇게 다 올려줘야 되는데 그냥 쉬기만 쉬고 병력도 추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장비 물자도 못 들어오고 탄약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지금 도저히 탄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 있는 공세를 퍼부을 수가 없죠. 자, 이런 상태. 그래서 지금 이번 전쟁의 여기저기에서 제일 선봉했었던 제1근위 전차군은 지금 이지움 리만 이 축선에서 완전히 지금 빠졌답니다. 이제 병력이 없으니까 완전히 소멸된, 그리고 제8연합군 거기도 완전히 빠졌답니다. 그러니까 두 개 군단급 부대가 완전히 그냥 소멸된 이런 상태에서 추가 증원은 없고, 추가 증원 있다고 해도 의용군들 한 달에 550만 원 준다고 모아놓고 6개월 동안 복무하고 살아서 돌아가면 나머지 돈 다 줄게, 합해서 줄게, 오징어 게임 개런티죠.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으니 그 의용군이 제대로 모일 리가 있습니까? 그 의용군 전차도 T-62 같은 최악의 그런 구형 전차, 스쳐도 격파되는 전차, 이런 걸 주고 일주일만 훈련을 시키고 현장에 내보내는데, 이런 장비들과 물자들이 또 인력들이 추가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고
기존에 기진맥진에 있던 병력들이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 정점이었고 이제부터는 러시아군은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대로 부디 앞으로 돈바스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신규 편성된 4개 여단이 지금 추가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4개 여단을 선봉으로 해서 거기 있는 제1전차여단 선봉으로 해서 그냥 확 밀고 들어가서 세베로도네츠크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는 국경까지 확 밀어버리는 그 소식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전달해 드리는 이런 시간이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게 러시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제는 러시아는 여력이 없다라고 지금 영국, 캐나다 등의 정보기관이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하겠다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서방 정보기관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정밀 유도무기 재고를 대부분 소진했으며 몇 주 이내에 더 이상 군사작전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러시아 당분간 핵에만 의지하는 최악의 군사력 붕괴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정밀 유도무기 생산에 매달리고 있지만 생산 능력 감소와 적지 않은 비전투 손실, 높은 소요 등으로 정밀 유도무기 재고량의 60%를 소진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현지 시각 7월 21일 밝혔습니다. 정보국은 현재 러시아의 정밀 유도무기 재고는 전쟁 전의 40%가 채 되지 않는다라며 KH-101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KH-555 순항미사일, 이스칸데르 및 칼리브르 계열 미사일의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보국은 러시아는 재래식 전력이 점점 열세에 처하면서 장거리 투발이 가능한 정밀 유도무기 사용을 늘리고 있지만 대부분 별다른 효과 없이 엉뚱한 표적을 맞추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조만간 러시아군의 정밀 유도무기 재고는 모두 바닥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평가는 영국 대외정보국 MI6와 캐나다 안보정보청 CSIS의 최근 보고서 등의 내용과도 일치하는데요. 이들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또 작전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으며 크렘린은 머지않아 더 이상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정보기관은 한계에 봉착한 러시아는 어떤 식으로든 멈춰야 하는 상황이고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반격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며 향후 전황이 우크라이나가 공세 주도권을 쥐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분석처럼 일선 러시아군은 고령의 강제 징집병을 전투에 투입하거나 이미 퇴役시킨 장비를 복원해 전투 장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이 보고되는 등 갈수록 컨디션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래식 군사력을 대부분 날려먹은 러시아, 당분간은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재래식 전쟁을 하는데 또 특히나 우크라이나 같이 군사력이 첨단이지 못한 완전히 그냥 재래식 전력, 장거리 전력은 거의 없는 이런 군대를 상대로 장거리 정밀 유도무기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았던 러시아가 이제는 포탄이 떨어지니까 뭔가 타격은 줘야 되니까 이제는 이 비싼 무기들을 가지고 와서 때리는 거예요. 이 KH-101, 여기다가 핵도 장착할 수 있고 재래식 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데 핵을 장착하면 KH-102라고 불러요. 2,500km 날아가는 장거리 스텔스 순항미사일인데 세미 스텔스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때린다 라는 그런 참 러시아 입장에서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기 지금 투플레프 160 블랙잭 폭격기에다가 KH-101 장착하고 있는 사진인데 그리고 KH-555 이건 이제 101의 이전 버전 순항미사일 이런 것도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야 뭐 그냥 나오는 이런 오신트 소시통들 그리고 이런 피셜들 오피셜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지만 이런 정보기관에서는 야, 오늘 러시아군 오늘 뭐뭐 쐈어? 그럼 칼리브르 몇 발, 이스칸데르 몇 발, KH-101 몇 발 다 카운트를 하겠죠. 그러면 원래 걔들이 가지고 있던 게 인벤토리에 뭐 예를 들어서 500발이 있었는데 지금 200발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얘들이 지금
이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 재고가 40%밖에 안 남았잖아. 40% 남으면 이건 이제 더 이상 쓰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이거 다 쓰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옆에서 예를 들어 핀란드가, 노르웨이가 야, 한판 붙을래? 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건 뭐 최소한 어느 정도 모스크바를 지키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그 최소 수량이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분들은 야, 40% 있으니까 또 그거 계속 쓰면 되겠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크렘린은 느낄 것이다. 그건 푸틴이 아직은 모르고 있다. 자꾸 옆에서 거짓말하니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MI6의 보고서를 보면 자꾸 이제 소수민족 자치공화국들에서만 강제 징집을 하고 예비군 징집을 하고 이제 이러니까 그 소수민족들이 이제 분노에 차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소수민족들에서 그 자치공화국들에서 강제 징집을 계속 이어나면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MI6는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어요. 참 재밌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전선에서 역공을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니고 진짜로 역공을 하는 데가 헤르손입니다.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향해서 살고 싶으면 빨리 나가라. 그런데 많이는 못 준다. 이번 주말까지만 기회를 주니까 빨리 나가서 살아라. 라고 최후 통첩했는데 보겠습니다. 헤르손 다리를 끊고 마지막 대공세 준비를 마친 우크라이나가 전장의 러시아군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헤르손을 자발적으로 떠나면 살아서 나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인데요. 과연 러시아군이 옥쇠와 생존 가운데 어떤 선택지를 들지 헤르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기동부대와 포병 전력을 통해 헤르손을 완전히 봉쇄하고 공격 준비를 완료했으며 헤르손에 있는 러시아군이 생존을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철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미하일 포돌락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선임 고문이 현지 시각 7월 21일 밤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포돌락 고문은 안토노프스키 대교를 그 정도만 부순 것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선의의 제스처라며 이제 러시아군은 자발적으로 헤르손에서 떠날 시간이다. 우리는 주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포돌락 고문은 러시아군은 우리의 하이마스와 포병들이 헤르손 전역을 포격권에 두고 있으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정밀 포격을 퍼부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다 라며 철수하지 않을 경우 살아서는 헤르손에서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헤르손 남부의 안토노프스키 대교의 일부 지점만 초정밀 타격해서 차량 통행은 불가능하지만 도보 이동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포돌락 고문의 이번 경고는 사실상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도보로 헤르손을 떠나라는 최후 통첩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시를 삼면에서 완전히 포위한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탈출할 수 있는 퇴로는 안토노프스키 대교를 통한 도보 탈출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추가 포격을 통해 다리를 완전히 파괴할 경우 평균 강폭 400에서 500m, 수심 16에서 18m의 강을 헤엄쳐서 건너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철수를 거부할 경우 대량 인명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7월 22일 현재 MLRS와 하이마스 전력을 헤르손 일대에 집중시켜 드네프르강 이남의 러시아 증원부대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기계화 예단과 항공예단 등 공세부대를 헤르손시 외곽에 대거 전진 배치한 상태인데요. 부디 헤르손의 러시아군 장병들 옥쇄보다는 백기 투항을 선택해 어떻게든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참 러시아가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하이마스 세대 또 사실 여기 한 대 더 있어요. 쫙 해서 방열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하이마스 탄약들 다 쏜 탄약들 또 많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하이마스 포대가 많이 쐈다라는 말이 되겠죠. 사거리가 기니까 헤르손시 더 남쪽에 있는 그 강 남쪽에 있는 러시아군 진지를 향해서 뭔가 제압 사격을 또는 파괴 사격, 격파 사격을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헤르손 대교 구멍 뚫린 거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구멍 뚫린 헤르손 대교다 보니까 지금 리어카에다가 물자 싣고 들어오고 있는데 야, 그 리어카 다 놔두고 진짜 사람만 걸어서 나가. 장비, 물자 다 놔두고 걸어서 나가. 장비, 물자는 못 가지고 나가.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은 그냥 다 잡아서 포로해버리지 왜 그거 살려주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이 헤르손에서 시가전을 본격적으로 벌이기에는 부담스럽죠. 왜냐?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전이 벌어지면 시민들의 이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희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우크라이나도 그걸 선택하고 싶지는 않죠. 그러니까 니들 몇천 명 보내주는 대신 우리 시민 몇천 명 살린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 주말까지 나가. 그런데 안 나가면 월요일부터는 때린다. 라고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리어카로 아무리 많이 실어 와봐야 도대체 물자를 얼마나 싣고 오겠습니까? 식량을 얼마나 싣고 오고 탄약을 얼마나 싣고 오겠습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는 리어카 몇 대밖에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헤르손시 안에 러시아군이 뭐 1,000명이 있을지 3,000명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의 생명을 이제 살리는 것은 걸어서 도망가는 것, 백기 들고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헤르손을 점령한 우크라이나군의 완전히 가열찬 추격이 있겠죠. 완전히 그냥 열심히 도망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이 올지 푸틴은 알았을까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헤르손에서 주민투표해서 헤르손 공화국을 뭐 설립하고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기가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이번 주말 지나서 다음 주말부터는 완전히 승승장구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을 제가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